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I'm 뉴스 제1부 정PD의 세상에 백대영은 없다는 KBS 라디오 매거진 수요일 방송분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자, 라디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로고가 좀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7분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이분을 만나면 뉴스가 재밌어지죠. 세상에 100대 0은 없다. 팟캐스터 아는 것이 힘이다 진행자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예, 오늘 처음 만남인데요. 네, 영광입니다. 김현상 아나운서님. 평소에 팬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네네. 많이는 안 듣고 가끔 한두 번 들어봤는데 아주 진행을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도솔산 일대 갑천 호수공원과 관련해서 저 방송을 하셨다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허태정 시장이 이 문제는 신고리 원전처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예.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최저시급과 관련된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우선은 우리 김현상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뭐 동업해 보신 적 있어요?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하고?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동업은 할 수가 없고요. 아니면 예. 그 모임 같은 거, 사내 모임 같은 데나 아니면 동창회에서 예. 총무 이렇게 맡아봤거나 아니면은 총무가 회비를 뭐 사적으로 유용해서 뭐 싸움 난 적 이런 거를 경험하시거나 보신 적은 있으시죠? 아, 예. 그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네. 직접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오늘 정 PD의 세상에 100대 0은 없다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최저시급 1만 원에 대한 이야기와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죠. 예. 횡령과 배임, 특히 대기업 오너들 그 일가들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간부, 정부 고위 관료의 범죄를 다룰 때 이 횡령 배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최저시급 1만 원 논란과 대기업 오너 일가의 횡령과 배임 문제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 최저시급 1만 원과 횡령과 배임 어떻게 들어보면 연관성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뭐 베일에 쌓여 있는 그 네네. 이면의 얘기들은 분명히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최저시급 1만 원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기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그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던 바였고요. 예. 차이는 있지만 단계적으로 최저시급을 올려서 임기 내에 이제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정부도 밝혔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시급은 7,530원이고 사흘 뒤면 내년도 최저시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2018년 중위소득 최저 생계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71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12시간씩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일요일도 일을 해야 되는 주 7일 일해도 이 돈이 약간 모자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최저시급 수준으로는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1만 원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역에서는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네. 예, 정리를 해 주시죠. 우리 지역 대전의 경우도 이에 대한 반응이 정말 극과 극입니다. 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 둔산동에 있는 어떤 돌솥밥집에서는 최근 최저시급 1만 원의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생 4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예. 반대로 대다수의 자영업자분들은 지금도 경기가 어려운데 최저시급을 올라가면은 수지가 안 맞아서 결국 있는 직원을 해고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양측 이야기가 모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안 좋다. 다시 말해서 시중에 돈이 안 돌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서 장사가 잘 된다면 이런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문제는 이제 돈이겠죠. 네. 왜 이렇게 시중에 돈이 돌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분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일반 서민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서 체감하기엔 우리가 좀 둔감해져 있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뭐 일감 몰아주기, 뭐 탈세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횡령과 배임, 일감 몰아주기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단어들인데 네. 특히 이제 재벌들, 대기업들과 네네. 관련된
뉴스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우리 김현선 아나운서께서는 평소에 뉴스를 많이 하시니까 특히 예. 이 용어들이 익숙하실 건데요. 좀 쉽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횡령 배임하면 다들 들어는 봤지만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뭐 지금 전유미 아나운서가 안 계시니까 유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가 정말로 빵을 잘 만듭니다. 예. 예, 그리고 빵집을 해요.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줄 서 있어요. 빵을 만들자마자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유미는 돈을 많이 벌겠죠. 예. 근데 그 빵집이 크지가 않아요, 규모가. 그래서 만약에 빵집 규모가 더 컸다면은 아니면 분점이 있으면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느 날 유미가 좋은 동네에 큰 빵집을 차리겠대요. 그래서 친구인 연선이하고 진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친구들한테 같이. 투자해라. 응, 투자해라. 10억이 드는데 예. 내가 5억 낼 테니까 친구들이 1억씩 해갖고 총 10억을 만들자. 예. 그런 제안을 해요. 그 우리 김현선 아나운서께도 1억만 투자해라. 예.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할게요. 빵집은 굉장히 잘 됩니다. 장사는 논하고요. 어떻게 예. 하시겠습니까? 정말 고민이 되네요. 이게 글쎄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네. 친구들 간에는 절대 동업하지 마라. 네네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어른들한테 뭐 그래도 또 이게 워낙 빵집이 잘 되면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고민은 될 것 같아요. 네, 만고의 진리 중에 하나가 어른들 말씀 안 듣는 거죠. 네, 정말 어렵게 모은 1억을 이제 투자를 했어요. 우리 예. 김현선 아나운서 투자하시고 진호도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이 시작됐고요. 장사가 정말 잘 돼요. 친구는 매달 이제 영업 손익을 딱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운영을 하니까 친구 급여도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총 이익금에 그러니까 10억 중에 1억씩 냈으니까 10%를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친구에 대한 유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정말 고맙겠죠. 정말 고마울 거예요. 예. 그래서 고생하는 유미를 위해서 우리는 1억씩 투자한 나머지 친구들이 유미 불러내서 가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꼼꼼하기로 소문난 연선이가 유미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이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예.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지금보다는 수익이 더 많이 날 것 같단 말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연선이가 용기를 내서 유미한테 얘기합니다. 야, 회계자료 좀 내놔봐. 이런 경우 유미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기분 배신감이 들겠죠.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내가 너 돈 많이 벌게 해주는데 나 못 믿어 이런 그렇죠. 것들. 친구를 못 믿는다고. 못 믿는다고. 그래서 그 나머지 친구들한테 유미가 이제 그래 여기 있다 하고 딱 공개를 해요. 근데 회계자료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친구들이 연선이 네가 너무 꼼꼼하고 좀 그래가지고 친구 고마운 유미한테 실수한 거야. 너 만약에 뭐 잘못된 것 같으면 빠져 돈 그냥 돌려줄게. 이렇게 싸움이 나는 겁니다. 예. 실제 이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니까 감정이입이 확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미가 또 얄밉게요. 예. 야, 연선이는 당연한 요구를 한 거야. 괜찮아라고 해서 연선이를 감싸주고 있어요. 예. 친구들 사이에서 유미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겠죠. 연선이만 나쁜 사람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래도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이렇게 동업을 하면 회계 같은 건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연선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좀 찜찜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를 다시 조사해 봤어요. 보니까 빵집이니까 밀가루가 들어오잖아요. 예. 다른 빵집은 밀가루 한 푼 똑같은 제품입니다. 10,000원에 들어오는데 유미는 20,000원에 사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20,000원에 납품한 업체는 유미의 아들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투자한 가게인데 이 가게는 다른 가게에 비해서 2배 비싸게 밀가루를 사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친구들을 어쨌든 이게 속인 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속인 거죠. 예. 네. 설탕도 보니까요. 설탕을 많이 쓰는데 대량 구매니까 좀 싸게 살 것 같았는데 보니까 정가 그대로 사왔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연선이가 야, 설탕은 왜 이렇게 비싸게 사? 우리가 잔뜩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그 유미가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이 가격에 산 거 맞아라고. 연선이가 이상했고 그 설탕 업체에 가져갈 영수증을 예. 무슨 소리냐. 거기가 하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60% 가격에 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어떠시겠습니까? 야, 이러면은 정말 화가 나죠. 그렇죠. 싸움 나는 거죠. 예, 네. 이거 완전히 정말 이건 마음 먹고 속인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횡령이고 배임이고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네. 거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아마 펄펄 난리 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깨졌다. 이렇게 싸움이 날 겁니다. 친구들 간에 멱살잡이 하죠. 그렇죠. 네. 예. 횡령은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거, 이거 쉽게 KBS에서 적절치 않지만 삥땅 친 겁니다. 배임은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유미가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 그 투자자들한테 가져가야 될 돈을 본인이 가져간 거니까 손해를 입힌 거죠. 그래서 예. 보통 횡령하고 배임이 종종 붙어 다니는데요. 뭐 배임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은 유미가 이제 뭐 새로운 회사를 또 뭐 분점을 내겠대요. 예. 근데 이제 시장 조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본인이 친한 무속인한테 가서 점을 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게를 돈을 왕창 투자해서 차렸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예. 이런 경우 배임이 되겠죠. 이런 일이 현실에서 없을 것 같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네, 말씀을 아시겠죠. 하는지. 네, 예. 네.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가 이와 비슷한 경우로 예. 회사 돈 450억의 손실을 입혀가지고 구속된 바도 있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유미가 자신의 아들 명의 업체로 이제 밀가루를 비싸게 샀잖아요. 이런 예. 것들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저희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늘 봐왔던 그 하나의 뭐 그 공식화되어 있는 네. 그런 횡령과 배임의 유형이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기업 얘기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문제라면 펄펄 뛰잖아요. 그럼요. 사실 기업 문제에서도 펄펄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횡령과 배임, 일감 몰아주기 혹은 조세 포탈 등으로 인해서 사회에 흘러가야 될 돈이 특정 개인에게 간 금액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은 차명 계좌 안에 드러나 있는 그것만 봤을 때도 9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불안한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직원들 월급 주면서 근근히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이분들은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가지고 중내 산해하면서 서로 싸워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횡령, 배임, 일감 몰아주기, 조세 포탈 등으로 수천억, 수조 원씩을 해 드시고 계시거든요. 예. 아무리 뉴스에서 이런 사실이 보도되어도 일반 서민들은 분노하기보다는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엔 내 삶이 너무 퍽퍽해가지고 예. 오늘도 같은 처지의 힘든 이웃들과 중내 산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예, 재벌들이 뭐 횡령을 하든 배임을 하든 나하고는 큰 뭐 관계가 없다. 그 사람들의 삶하고는 내 삶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 결국 대기업 오너 일가가 걷어들이는 이익들이요. 우리들이 평소에 구매하고 있는 스마트폰, 뭐 자동차, 치킨 이런 것들에 그 사주면서 발생하고 있고요. 정부 고위 관료 집단이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각종 횡령 배임 들로 사라지는 돈들은요.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세금,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예. 하지만 방금 전 이야기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특정 집단들의 범법 행위가 우리 경제에 과연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저시급 1만 원이나 비정규직 문제 같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시민들이 보다 똑똑해져서 사회 현상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자신들만의 시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경제적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정 PD의 세상에 100대 0은 없다. 오늘은 최저시급과 기업의 배임 횡령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입니다의 정진호 PD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